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는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6월 입주가 시작된 2,95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모두 540건이 거래됐습니다. 반값 아파트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폭등한 가운데 서울 서초의 한 재건축 조합이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하며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사실상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멈춰섰고요. 그리고 전국 아파트 값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2차 하락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의견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과연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2차 하락의 시작인지 어느 방향에 내 의견을 맞춰서 좀 투자 계획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 짚어보시면서 2024년 다가오는 새해 부동산 투자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감기와 코로나가 섞여가지고 세상에 좀 병원에 가면은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가 끝났다고 마스크 바로 내리는데 좀 이런 한절기나 또 추위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건조할 때는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아주 여러분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감기보다 더 힘든 게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힘들죠. 이 힘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소비 좀 줄이고 이런 좀 어떻든 저축 또는 투자 잘해서 위기를 잘 넘겨야 되겠죠. 잘 되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잘 버티는 것이 성장이고요. 기회는 기다리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기회를 기다리는 것보다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팍스경제TV 지금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하면 여러분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으로 고민 많으시고 궁금한 거 많으신 분들 또 나도 한번 기회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정말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가정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버티면서 또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면 언제나 우리는 되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해요. 12월이다 보니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12월의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12월입니다. 오늘 1월 1일 시작할 때 의욕이 넘치는 해였죠. 이제 다음 달이면 또다시 의욕은 다시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12월 그냥 날짜만 그어놨는데 12월만 되면 의욕이 좀 떨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한 해를 잘 살아왔지만 좀 뭔가 아쉽고 또 정말 하다가 우여곡절 많았는데 어떻든 마음 평안 찾아서 내년을 설계하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항상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듭 지어주는 게 12월이 아닌가 합니다. 부동산도 12월이 왔습니다.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많이 고민이 많으시겠죠. 사람들은 문득 올해뿐만이 아니라 늘 작년에, 재작년에 또는 미래도 물어보는 것들이 항상 물어보죠. 선생님, 지금 혹시 저점이에요? 언제가 저점이죠? 언제가 살 시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늘 대답은 똑같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능력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면 투자하시라. 그리고 좋은 투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아주 쉽게 잡았습니다. 12월. 오늘은 12월. 이제 올해가 3주밖에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벌써 이제 연말 연시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죠. 12월.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고점이고 부동산에서는 저점이다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저의 방송을 보시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 저 자신도 내 인생에서는 내가 지금이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기이고 가장 고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나의 인생은 저점으로 흘러갑니다. 돈만이 아니죠. 돈이 많을수록 내 인생의 나이를 먹어가면은 아깝죠. 쓸 시간도 없고.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가 가장 고점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내 삶과 내 재산이 나의 자산, 나의 삶의 인생의 자산이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지금이 저점일까요? 저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이 하락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늘 저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저점의 기회를 찾아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부동산은 매매 시장입니다.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올 때는 매도도 저점이고 매수도 저점입니다. 그런데 매도자도 뇌가 있고 머리를 씁니다. 저점의 시기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저점의 시기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지지 않죠. 그런데 언론이나 신문, 뉴스 이런 데서 보면은 어디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면 없지요. 항상 그랬습니다. 무슨 매물찾기 숨바꼭질하는 것 같죠. 이 언론이 갖고 있는 그 낮은 가격은 과연 정상적인 매매인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지역은 아무리 싸더라도 살 수가 없고요. 나쁜 지역은 가격이 상승기에도 싸게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점을 찾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같은 시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시기 그 상승 시기든 하락 시기이든 이 같은 시기에 똑같은 날에 상승하는 물건과 하락하는 물건과 보합세를 이루는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2021년 말에서부터 2023년 초 딱 지정한다면 2022년도에 아파트 가격 하락했습니까? 상승했습니까? 모든 도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40%까지 이상 하락한 데가 있고 23년에 회복한 데가 있고 회복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서울에 있는 빌라들, 원룸, 투룸 빌라들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상승했습니까?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하락이 됐다고 한다면 빌라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거나 오른 게 없어서 내린 게 없습니다. 하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콕 집어서 서울이지만 서울도 아닌 그런 지역 가셔가지고 재개발도 없고 모아타운도 되지 않는 그 지역 가가지고 우리 가격은 내렸는데요, 안 올랐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잘 될 확률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하는 게 서울의 주요 지역, 평균 지역의 가격이 상승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일부 지역은 오르고 일부 지역은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이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지역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밖에 있는 지역 1기, 2기, 3기 그런 몇 군데의 호재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재건축으로 좀 뭐 용적률 500% 뭐 항상 상승이니 이런 완화니 이런 말들 하는 지역은 올랐지만 거기에 혜택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일반 주거에 드는 아파트들은 거의 80~90%가 내렸고 지금도 팔려면 암울합니다. 왜? 그걸 팔아서 서울 살 때 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매도자의 마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매수자들은 지금 거기 살 시기가 아니라 오를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은 제껴둡니다. 그리고 서울 많이 오를 때 사러 가겠죠. 사러 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이 같은 시기인데도 아파트만 가지고도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늘 뉴스와 언론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상승했고 그거 발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아파트 0.1%가 오르고 0.3%가 내리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이걸 매일 발표를 하는지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그걸 발표하는 사람 또 월급 받아야 되니까 발표하겠죠. 제발 이 방송 보시는 요거 발표 0.1%, 0.2% 내렸다고 올렸다고 하는 분 직장 그렇게 좋은 직장 아니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다른 거 하시든지 자기 개발도 안 되는 이거 정신사납습니다. 12주 상승했다 1주 내리면 뭐 할 거고 12주 하락했다 1주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지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를 지역이 있고 내릴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려면 국민들 헷갈리게 그렇게 발표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 무슨 구 얼마나 내렸고 어디에 얼마 내렸고를 그냥 알아서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공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전국 지표 해놓으니까 내렸어요. 내렸는데 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내렸다고 어떤 지역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게끔 통계를 볼 수 있도록 국토부라든가 가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월 단위라든가 이렇게 좀 크게 잘
발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부동산에서는 지금이 접점이다를 한번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2007년 고점이고 IMF 끝났을 때 2001년, 그 다음에 2000 바닥칠 때 2013년, 2021년 폭락했을 때 22년, 현재 23년 내렸다가 어느 회복했죠. 현재 2023년입니다. 자, 과거 1997년에도 폭락이 있었고 2008년에도 폭락이 있었고 또 폭락이 왔다고 합니다. 과연 2019년에서 1997년에서 지금 왔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언제가 저점이었을까요? 지금이 저점일까요? 1997년, 97년 이때가 저점이었을까요? 이때, 과거가 저점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 2006년, 2007년 요때 부동산 가격하고 현재 내려가지고 하락주의자들이 맨날 내린다고 말하는 현재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저점입니까? 2007년도가 저점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2033년, 2043년 가면 비교하면 지금이 저점일까요? 그때가 고점일까요? 지금이 저점일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물가의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월급은 하나도 안 오는데 물가 오르고 부동산 값만 올랐다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85년도에 대졸사원 급여가 얼마였냐면 약 20만 원 정도였고 그때 당시에 보너스 받아야 25만 원 됐을 겁니다. 지금 대졸사원 연봉 얼마 정도 하죠? 200, 300 넘어가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15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파트 가격 오른 걸 꼭 강남, 서울의 주요 지역, 오른 지역만 보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과연 서울에서 과연 노원구, 구로구, 서대문구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20배씩 30배씩 올랐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은 올랐다면 전체적으로 월급과 비해 많이 올랐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천, 수도권에 봤을 때 파주, 일산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올랐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산 신도시 1990년대 초반 입주할 때 후곡마을에 아파트 50평대가 2억 7천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억 13억 가다가 다시 한 10억 11억 갈 거거든. 5배 정도 올랐죠. 여러분의 월급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너무 부동산 세계, 내 집 마련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제 인구 줄어들면 집 많으니까 안 사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면 됐지 집 사가지고 우리가 집에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그동안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남의 집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내 집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은 어떻게 되고요? 여러분의 손자는 어떻게 되고요? 계속 그 마인드로 살면 다른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왜 내 가족은 늘 무주택으로 대를 물려야 되나요? 나는 왜 한 번도 종부세 한 번 안 내고 죽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지금 40, 50대 되시는 분들 30대의 친구 어떤 친구는 집을 사고 나는 안 샀어요. 그때 그 친구가 살 때는 저까지 거 내 월급이 충분히 사고 더 남아 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 앞에 다가선 나 60세 전후 과연 나는 뭘 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국가의 복지, 내가 센 내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복지, 과연 이 후손들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인구는 줄어들고 맨날 휴대폰 하나 때문에 모든 경제가 통일되고 있고 자영업자 다 죽어가고 있고 휴대폰 하나에서 심지어 백화점도 죽어가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국민연금 잘 내주고 의료보험 잘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복지에는 많은 인구와 그만큼 일하는 활동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맨날 뭔가 국가로 복지, 노령연금 이런 거 받을 것만 간다 한다라면 결국 그 재원은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인구의 감소율과
산업 사이의 이 변천 과정 전부 AI 인공지능 로봇화 되고 있죠. 일자리가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복지는 계속 지원될까요? 저는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지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지금 뭔가를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나의 노후 대책을 내 스스로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는 거 좋지 않고 누구에게 의존하는 삶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 벌어서 누구에게 뭔가 나누어주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남들 10억 벌 때 나는 어떻게든 이 10억을 더 벌어서 베푸는 12월이 될 때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정말 팍스경제 TV의 시청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맨날 보면 그냥 한 방 쓰고 한 방 날리고 막 이상한 잡정부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요. 저희처럼 저희 경제방 전문가들은 말을 할 때 되게 이 말을 할 때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저희들은 매일 무슨 말하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방송 심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극적인 말, 여러분 구독수 늘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방송 심의에서 정지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도는 지금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내 집 마련도 하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자녀분들 손주까지도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다주택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벌어서 자기 자산 키우는 건 범죄가 아니고 그건 착한 일,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을 막는 게 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부동산 하면 다주택자 되고 집 많으면 죄수화 시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제발 여러분도 건전하게 이 사회와 이 과거의 정부가 범죄 취급을 했다라면 차라리 집 많은 범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 잘하셔서 10년 후에 다주택자가 범죄자라고 한다면 범죄자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택이라고 하는 건 잠만 자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이 천연 자원도 없는 데에서 머리 쓰거나 일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반드시 노력하고 정말 죽도록 자기가 땀을 흘려서 먼 돈을 가지고 정말 고뇌했을 때 한번 살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내 집 마련 전략 세우시고 내 집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여러분의 부자가 되는 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이 연습에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고점이고요. 내일 모레 1년 지나서 여러분들은 세월을 잃어가는, 늙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늙어 갈수록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라 투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갖고 있다고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뭔들 투자하는데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죠. 모이면 투기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합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반드시 땅에다가 집에다가 주어서 돈이 들어오는 건전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만큼 세금 많이 내는 종목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곳이거든요.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그리고 또 판매할 때 양도세 얼마나 큽니까? 세금 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내리다가도 세월이 가고 나면 세월이 지난 후가 고점이 되고 지금이 저점일까요? 그건 화폐 가치 하나인데,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들, 초보자들이나 하락론자들, 폭락론자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수평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순이죠. 부동산 가격은
묘하게도 오를 때는 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시기에는 화폐 가치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모입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르고요. 내릴 때는 어느 정도 내리면 설마 과거에 이만큼 쌌었는데 세월도 흘렀는데 이보다 더 내리겠어? 그리고 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내릴 부분이 있으면 이만큼을 지원해 줍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더 지원해서 더 올려주고 내릴 때는 화폐 가치 하락이 정신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덜 내립니다. 또 다시 오를 때는 이만큼 올라야 될 걸 더 또 올려주고 내릴 때는 또 받쳐서 덜 내립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세계고요. 시간이 가면 오르내리고 있지만 결국은 오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 바로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 중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6년 이상은 살아야 되잖아요. 둘째 나면 8년 이상 살아야 되잖아요. 익숙해지면 10년도 살잖아요. 여러분의 살 집은 지금 5억에 샀는데 나중에 15억 되더라도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팔아야 갈 데도 없고 그냥 거기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10억짜리 20억 되더라도 팔지 않고 거기 삽니다. 더 돈 많이 벌어서 더 윗동네 소위 상급지 갈 때는 또 팔아서 가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해놓고 은퇴한 이후에 팔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되신다면 지금 now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놓은 부동산 규제가 거의 다 그대로 있고요. 지금 금리도 높고요. 세계 경제도 안 좋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화 안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벌써 미국 금리 더 안 올린다고 하죠. 내릴 것 같아서 주식 바짝바짝 빛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시장 경제 우리 서민들이 힘들까 봐 못 올리죠. 결국은 금리 내리는 시장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면 또 어떻게 해서 투자 심리 살아나겠죠. 그리고 지금 세수 겹치지도 않고 경제가 지금 많이 박살나고 있죠. 왜? 부동산이라는 것도 거대의 경제적 한 부위를 찾았는데 박살을 냈으니까 거래하지 말라고 규제를 해놨으니까 저는요 총선 끝나고 나면 규제 풀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안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규제 풀리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투기, 투자 다 좋은데 그냥 내 집 마련 하실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거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인구가 줄어들면은 광역시 큰 대도시로 모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대도시권으로 일단 돈을 투자하시고 대도시권이 아니라면 전세나 월세 사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구 줄어들면 도시 공동화 일어나면 그때 팔 사람 살 사람 없으면 할 사람만 있고 그럼 못 팔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 대도시는 비싸죠. 그러면 제발 아파트 욕심 내지 말고 빌라라도 지어서 재개발되는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그래프를 맞추려면 지역 선택 잘해야 되고요. 입지 중요합니다. 그걸 입지라고 하는데 입지 좋은 데 비쌉니다. 입지가 좋아질 곳, 입지가 만들어지는 곳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되면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이런 데 선택해서 갑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전세 10년 임대주택 산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거 가난의 지름길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세보다는 대출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 끼고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3, 4년, 1, 2년 답 나오니까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할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성장할 지역, 이 성장할 지역은 지역과 위치를 입지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학교, 학원과 상업, 업무시설, 교통 등 있는 곳보다는 만들어질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12월입니다. 이제 내년 1월 설계해야 되죠. 정말 착심하고 여러분의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고 세미나 그리고 또 상담 오셔서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 좋은 입지가 어디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려요. 네, 세미나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계속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있죠.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발 좀 다른 세미나 가시라고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동안은 토요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에 합니다. 그동안 오후 1시였는데 오후 1시 주기적으로 오는 사람 회피하기 위해서 11시로 바꿨습니다. 오전 11시고요. 전화를 지금 여기 상단에 나가는 좌측 상단에 나오는 데다가 전화를 주시고 상담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상담의 주제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내년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경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데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떠한가? 전략 부분 다뤄줄 거고요. 과연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각각 틀리겠죠.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 틀리는데 이런 분들은 각각 상담을 좀 받으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셔서 개인 상담 받으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부동산 전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바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네, 신혼집을 구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괜찮은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거주를 함께 하셔야 하는 집인데 어느 네네. 지역을 좀 보고 계세요? 저기 수원 외교역 주변하고요. 네. 평촌하고 인덕은 이렇게 그 직장이 한 거기가 좀 중간쯤 돼서 그쪽 주변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신랑 신부의 직장 가운데 지역인 네네네네. 수원 매교역이나 아니면 평촌 인덕원 주변 이렇게 네네. 지역 말씀 주셨고 그럼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5억에서 6억 정도 이 사이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첫 출발을 하기 좋은 아파트 어디가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패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한 10년쯤 한 것 같은데요. 10년? 네. 네, 10년 동안 보셨으면 제가 이렇게 여기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 지역 가격 오를 겁니다 봤을 때 네. 적중률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 별로 안 보셨네. 100%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틀린 거 네. 30% 틀린 거 뭐 있었나 한번 지적해 보세요. 아니, 대체로 맞는데 이제 많이 올라간 게 한 70% 정도 된다. 그럼 적게 오른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적게 오른 거요? 예. 아무래도 좀 입지가 좀 떨어진 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아니 제가 말한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서 방송에서 10년 동안 여러 지역을 많이 언급을 해줬어요. 우리 시청자처럼 어디 할까요? 어디 할까요? 해서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그런 지역 혹시 떨어졌다고 체크해 둔 거 있으세요? 떨어진 데는 없고요. 덜 오른 데는요? 네. 저기 성북동 저쪽으로는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 거기는 실거주 수요 중심이었고요. 네네네네네네.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7, 8년 기다려 했을 것 같은데 네네. 거기는 아직 나이가 94년생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직 안전진단에 때가 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는 신혼부부들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네. 우리 아드님도 네. 이제 5, 6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사는데 네. 지금 당장 재건축 들어가는 것들은 네. 좀 비싸요. 네. 그래서 93년에서 94년씩 정도 네네네네. 그런 걸 사셔가지고 네. 아이가 출생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재건축 구역 지정되는 데 있죠. 네. 그런 데 살면 또 많이 올라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예, 새 집에 살려고 해서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그건 그건 우리 어머님 네. 요즘 애들이 아니라 네. 내가 곧 저도 60대인데 네. 우리 때 애들도 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도 그래가지고 첫째 처음에 뭐 몰라가지고 쓸데없는 아파트 전세 들어가가지고요. 네. 그냥 신혼살림 막 가져와가지고 이사 3번 하고 다 버렸어요. 그건 인간의 심리인데 네. 그나마 요즘 애들이 더 실리적이에요. 네. 우리 때들은요 그냥 네. 무조건 무조건 깨끗하고 24평 아파트 전세라도 요걸 했는데 네. 요즘 제가 상담하러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오거든요. 네네네. 요즘 신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냥 집 작은 데 살고 네. 특히 제 방송 많이 보신 그 젊은 그 MZ 세대들 결혼한 세대들은요 네. 대표님 말씀 맞으니까 나는 그냥 뚜껑만 있으면 살 거니까 좋은 투자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예, 요즘 애들 네. 많이 영악해져 가지고요 네. 좋은 투자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네. 영악해졌다기보다는 좋은 의도예요. 네. 정말 가성비 따지는 실속파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아, 네네. 엄마가 그렇다고 자식도 그렇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엄마들 어떤 생각했냐면 네. 우리가 그래 내가 옛날에 새 아파트 전에서 내 아들 내 며느리 좋아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네. 일방적 생각하는 것은 꼰대이거나 꼰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자기 며느리 될 사람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네. 자, 아드님의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만. 아, 저 서현역요. 서현, 네. 분당 서현. 네. 그다음에 며느리는요? 가산 디지털요. 가산 디지털. 네. 친정은 어디래요? 아, 친정, 친정 친정은- 위치만. 친정은 3번요. 산본. 네. 예, 보통 아이를 낳으면 친정 가서 많이 키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가산 지고 서현이면 아무래도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드님이 좀 출퇴근해서만큼 희생을 하고 네. 부인을 좀 편하게 해줘야만 아이 출산 문제에서부터 마음이 편안합니다. 집도 네네네네. 깨끗해지고. 네. 그러면 가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네. 서현동 출퇴근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출퇴근 괜찮고 네. 5, 6억 정도로 한 거 아까 네. 말씀드린 지역은 다 제가 무시할게요. 아, 네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돈이 안 돼요. 아, 네네네. 서울에서 먼저 돈 되고 3, 4년 네. 벌고 나서 그때 오를 때 옮기더라도 아, 네. 지금은 서울에 네. 살 시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정 안 되면은요. 네. 서울에 하나 사놓고 세놓고 가서 월세 살면은요. 아, 네. 마음이 푸근해요. 아, 네네네. 그죠? 근데 괜히 네. 그런 데 가가지고 사놓고 나면 서울 오르는 거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져요. 불안 증세 나타나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5, 6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네. 아드님과 며느리가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았더라면 네. 더 좋은 지혜를 드릴 텐데 네. 지금은 엄마가 대신 전달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냥 앞으로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서현동 저쪽이니까 네. 출퇴근이 좀 편한 지역은 네. 제가 보는 데서는 여기 그 신풍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보라매역도 가깝고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대림역 남구로역 하면은 세정거장이면 출퇴근 가능해요. 네. 아드님의 문제는 약간 배제를 하고 아드님 너무 힘들면 나중에 네. 전세 놓고 가더라도요. 네네네. 예, 신풍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우리는 보라매 학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수도여고 네. 있는데.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신길 뉴타운이 있어요. 네. 돈은 신길 뉴타운이 많이 벌어요. 아, 네. 근데 아드님과 며느리는 일단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아파트 재건축이 되고 있는 곳으로 선정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도 빨리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가 네. 이번 국회에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네. 제초한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면 재건축 시장이 좀 살아날 거예요. 아, 네. 오히려 지금 재건축은 지지부진하죠. 아, 네네네. 그 제초한 부담금 때문에 그래요. 네. 제초한 부담금이 뭔 줄은 아시죠? 네네네. 미실현 이익을 미리 내 가지고 네. 내가 새 부담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딱 하나 찍어 드릴 테니까 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네. 며느리하고 아드님 손잡고 다시 오셔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아, 네. 그럴게. 예. 상담받으러 갈게요. 여기 신풍역에서 네. 도보로 약 3분에서 5분 거리, 네. 지도상으로 거리 150m 정도 있는데 신풍역 1번 출구 쪽에 신길 우성 2차하고 신길 우창 아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업이 굉장히 빨라요. 네. 신탁 방식의 장점과 민간 네. 조합 방식의 장점이 있는데 저는 네. 지금은 신탁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는 건축 심의가 네. 올 3월에 통과를 했어요. 그럼 아, 내년에 네. 사업 시기인가요? 네. 그다음 내후년에 관리 처분 될 거고 네. 한마디로 겁나 빨리 진행이 돼요. 아, 네. 여기에서 신길 우성 2차와 신길 우창 아파트가 통합 네. 재건축이에요. 네. 여기에서 돈에 맞추어서 네. 싼 거 사세요. 자, 아, 돈은 20평대하고 30평대하고 40평대가 있는데 네, 네, 네. 투자를 할 때 재건축 재개발에서 몇 네. 평대가 가장 돈을 수익성은 가장 좋아요. 수익률 20평대가 좋아요, 30평대가 좋아요. 30평대가 좋아요. 30평대가 중간입니다. 아, 그래요? 30평대는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네. 실질적인 금액은 투자비 대비 수익률은 20평대가 가장 높습니다. 24평이. 아, 네, 네, 네. 서울은 그래요. 아, 네. 네, 40평대가 가장 낮고요. 아, 네. 30평대는 주거의 편의성, 주거의 네.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더 선호도가 많을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은 20평대 수요가 훨씬 많고 이익이 더 네.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셔서 네. 신길 우성은 아무거나 사도 20평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요걸로 하시고 5, 6억이면은 전세 끼고 살 수 있거나 아, 대출 네. 좀 받아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네. 요거 하시고 제가 네. 상담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 못해서 네. 시간 관계상 5, 6억의 진실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시고요. 네. 꼭 명심하십시오. 돈벌이는 네. 이 재건축 예보다 그 네. 위에 바로 장미마을 있는데 아시죠? 네. 예. 들어봤어요. 예. 여기가 지금 신길 우성 2차 재건축이고요. 신길 네. 뉴타운이 공덕에 3배 정도 크게 개발이 되거든요. 앞으로 10년 네. 안에. 이쪽 신안산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네. 내후년 개통이거든요. 네. 여기가 돈 많이 버니까 여기 사고 돈 벌어서 이쪽으로 바로 갈아타라는 거 그거 네. 첨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12월입니다. 감기 네.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봉 안 되면 한번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 다 모시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보다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조언 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희가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안양 구동 효성 아파트는 임대 사업을 냈고요. 네, 물레동 3가 국화 아파트는 딸하고 저하고 공동 명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딸이 시집을 가서 이 지분, 딸 지분을 팔려고 해요. 네, 그리고 딸이 사유가 등촌지구 분양권을 받아놨는데 네. 거기에 공동 등기를 해야 돼서 네. 딸 명의를 넘겨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 국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 제가 받아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무주택 상황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따님 네. 지분을 좀 매도를 해야 하는데 그 김에 이 아파트 전체 매도하느냐 아니면 네. 그래도 향후 전망이 좋다면 어머니 네. 내가 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레동 그리고- 3가 국화 아파트. 네. 예. 그리고 딸이 지금 여보세요? 네, 말씀 주세요. 딸이 지금 이거를 그 사이하고 공동 명의를 해도 지금 지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안 되는지. 네, 분양권 상태인 그걸 이제 등기할 때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 예, 이 지분이- 지금부터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많이 남지 않아서 바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둔천주 감사합니다. 송파구의 강동구 쪽인가요? 송파구 쪽인가요?
저기 둔촌지구요. 예, 예. 그 강동구 지금은 12,000세대 짓는데. 예, 예, 그죠? 예. 일단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지금 따님 거 지분 정리 안 하고 예. 둔촌 주공 예. 그거 그냥 분양권을 이제 입주권으로 등기를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입주할 때 등기할 거 아니에요. 네네. 등기를 2분의 1씩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네. 이제는 강동구는 강남 4구 이제 강남 3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집을 두 채 사더라도 취득세는 1~3% 그냥 적용되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등기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여기 국회 아파트 그때 처분해도 비과세됩니다. 아셨죠? 자, 예. 그러면 국회 아파트를 전망이 어떠하냐? 예. 일단 안양 효성 있죠? 네네. 안양 효성도 재건축 대상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주택 임대사업자 내셨다고 하니까 네. 얘는 그냥 만기까지 계속 가져가시고 사업 진행 상황 보면서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쪽 재건축 얘기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 국가 아파트가 재건축 얘기가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안양 효성 아파트가 아니라 범계역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쪽 효성 아파트인가 봐요. 저는 안양 구동이에요. 안양 구동. 예, 예. 그러면 효성 아파트는 일단 네. 만기가 되면 예. 그때 아무런 재건축도 소식이 없으면 얘를 매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다음 국회 아파트는 지금 현재 물레역 바로 앞에 역세권에 예, 예, 있는 국가. 거죠. 네네. 예, 얘는 재건축했을 때 사업성 좋거든요. 이번에 그래요? 제초한 국회 통과 제초한 네. 취득 부담금 많이 완화해 주거든요. 네. 이제 사업 진행하는데 좀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니까 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70%, 80%까지 감면돼 준다 하거든요. 네. 국회 아파트 가져가시고요. 따님의 지분을 네.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근데- 매입하려면요. 어차피 딸 명의에서 네. 매입을 하려면 가격 나중에 오를 때 매입하는 것보다 지금이 싸니까 예. 여기 둔촌 주공 등기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쌀 때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쌀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죠. 그래야 사이한테 돈 덜 뺏기잖아요. 그럼 비쌀 때 뭐 딸한테 돈 많이 주고 싶으면 비쌀 때 사시던지. 예, 예. 이해 가셔요? 예, 근데 지금 효성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데 딸이 1주택이 맞아요? 임대사업이어서 딸이 지금 효성 아파트도 그것도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딸 지분이 어떻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예, 딸 지분은 여기 국화와 절반만 있어요. 국화. 그러니까 딸 것만 얘기를 하시라니까. 예. 국화 아파트가 전망이 좋으니까 갖고 가시되 네, 따님한테 살려고 할 때 따님한테 돈을 많이 주고 싶으면 비쌀 때 가 사오시고 네네. 딸한테 좀 덜 주고 싶으면 지금 사오시라고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거 비싸고 싼 거 상관없음. 예, 여보세요? 예. 그 딸이 결혼하고 3년 이내에만 저한테 제가 사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과세니까. 비과세를 따님이 세금 안 내잖아요. 자,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 시간 돼서 요걸 마치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국가 아파트의 전망은 좋으니까 가족끼리 매입 매도를 해서 가져가자 조언 드렸어요. 자녀분과 잘 상의하셔서 그 시기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차윤원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에 진행되고요.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